지난달 가스비 고지서를 받아든 김영자님 73세. 눈을 의심했습니다. 38만 원. 작년 같은 달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숫자였죠. 보일러는 예년과 똑같이 썼는데 말입니다. 옆집 이순덕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1년 최신 보일러로 바꿨는데도 난방비가 32만 원이 나왔다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보일러를 아껴 쓴다고 껐다 켰다 반복하고 외출할 때마다 꼼꼼히 끄고 온도도 낮춰서 쓰는데 왜 난방비는 계속 오르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시는 그 행동들이 오히려 가스비를 2배로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25년간 전국 2만 가구의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해 온 생활정보 전도사 박철민입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댁 난방비를 당장 이번 달부터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바꾸지 않아도, 집을 고치지 않아도 단 몇 가지 버튼만 제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특히 99%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예약 모드의 진짜 비밀, 그리고 외출 모드가 사실은 난방비 폭탄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조절기에 있는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무슨 차이인지 아시나요?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똑같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버튼 하나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씩 손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박상현님 68세. 지난 겨울 내내 난방비가 40만 원씩 나와서 고생하셨습니다. 보일러는 15년 된 구형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알고 보니 조절기가 베란다 쪽 벽에 붙어 있었는데 실내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외벽 옆이다 보니 조절기 센서는 계속 춥다고 느끼고 보일러는 쉴 새 없이 돌아갔던 거죠. 방 안은 후끈한데 센서만 솟고 있었던 겁니다. 실내 모드는 조절기에 달린 작은 센서가 주변 공기 온도를 재서 보일러를 켜고 끄는 방식입니다. 23도로 설정하면 센서 주변이 23도가 될 때까지 보일러를 돌리는 거죠. 문제는 조절기 위치입니다. 창문 근처, 외벽, 현관문 옆처럼 찬 곳에 있으면 방은 따뜻한데도 보일러가 계속 돌아갑니다. 반대로 햇빛 잘 드는 거실벽에 있으면 방바닥은 차가운데 센서만 따뜻해서 보일러가 일찍 꺼져 버립니다. 둘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황금 팁입니다. 우리 집이 지은 지 10년 넘었다.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단독주택이다. 창가에 서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실내 모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온돌 모드로 바꾸세요. 온돌 모드는 공기가 아니라 바닥 아래 난방 배관을 흐르는 물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60도로 설정하면 바닥 속 난방수가 60도가 될 때까지만 보일러를 돌리고 그 열기를 바닥이 오래오래 품고 있다가 서서히 방 전체로 퍼뜨리는 방식이죠. 마치 뜨거운 돌처럼요. 공기는 금방 차가워지지만 돌은 한번 달궈지면 쉽게 식지 않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박상현님께 온돌 모드로 바꾸라고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 달 난방비가 23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일러는 그대로인데 버튼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요. 지금 당장 보일러 조절기를 확인해 보세요. 온돌 글자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실내라고 쓰인 곳에 불이 켜져 있다면 지금 즉시 온돌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이번 달부터 달라집니다.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약 모드에 대한 거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며 만난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이 기능을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예약 3시간이라고 설정하면 3시간 뒤에 보일러가 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은평구 박정숙님 71세. 매일 아침 8시에 복지관 가시기 전에 예약 4시간을 눌러두고 가셨습니다. 오후 12시쯤 보일러가 켜져서 집을 데워놓으면 오후 2시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겠거니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집에 오면 늘 얼음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약 모드는 몇 시간 뒤에 켜지는 게 아니라 몇 시간 간격으로 잠깐씩 켜지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예약 4시간은 4시간마다 한 번씩 보일러가 잠깐 돌아가면서 집이 꽁꽁 얼지 않게 지켜주는 겁니다. 마치 곰탕 끓인 뒤 약한 불로 계속 온기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완전히 꺼버리면 다음에 다시 끓일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스도 많이 들잖아요.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를 완전히 꺼서 바닥과 배관이 완전히 식으면 그걸 다시 데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하지만 예약 모드로 미세한 온기만 유지해두면 나중에 다시 난방할 때 연료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맞벌이 부부 최민수님 65세.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일러를 완전히 껐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꽁꽁 언집을 데우느라 밤새 최고 온도로 돌리곤 하셨습니다. 옆집은 종일 사람이 있는데도 난방비가 19만 원인데 본인은 30만 원 넘게 나온다며 억울해 하셨죠. 제가 외출하실 때 예약 3시간으로 설정하고 나가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훈기가 남아 있어서 금방 따뜻해졌고 그달 난방비가 21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일러가 실제로 돌아간 시간은 오히려 줄었는데 효율은 훨씬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일러 조절기를 보세요. 예약이라는 버튼 있으시죠? 외출하실 때 2시간이나 3시간으로 맞춰두고 나가십시오. 집이 완전히 식지 않게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난방비 15% 절약은 기본입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외출 모드, 이거 난방비 절약 기능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난방비 폭탄의 주범입니다. 장 보러 갈 때, 병원 갈 때, 복지관 갈 때 습관적으로 외출 버튼 누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돈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외출 모드의 진짜 이름은 동파 방지 모드입니다. 겨울에 집을 일주일 이상 비울 때 배관이 얼어서 터지는 걸 막기 위한 비상 기능이에요. 실내 온도가 영하 가까이 떨어질 때만 잠깐 작동했다가 바로 멈춥니다. 그러니까 23시간 외출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 사이에 집이 완전히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벽도, 바닥도, 공기도 모두 돌처럼 차갑게 굳어버리죠.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외출 모드를 끄고 난방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가 그 꽁꽁 언집 전체를 데우느라 몇 시간 동안 최대 출력으로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냉동실에 있던 고기를 해동도 안 하고 바로 굽는 것과 같습니다. 열을 아무리 가해도 속은 안 익고 겉만 타는 것처럼 보일러가 몇 시간 돌아가도 집은 안 따뜻하고 가스 계량기만 무섭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전 서구 이영애님 69세. 매일 오전에 2시간씩 수영장 다니시는데 외출 모드를 애용하셨습니다. 한 달 난방비가 35만 원 나왔어요. 하루 2시간 외출인데도요. 제가 외출 모드 대신 그냥 평소 온도보다 3도만 낮춰두고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23도로 생활하셨다면 20도로만 맞춰두는 거죠. 그랬더니 다음 달 난방비 22만 원, 무려 13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박철민의 3-3-7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세요. 3시간 이내 짧은 외출은 온도를 3도만 낮추고 나가세요. 하루 이틀 집을 비우실 때는 예약 모드 3시간 간격으로 설정하세요. 7일 이상 장기간 여행이나 귀성으로 집을 비울 때만 외출 모드를 사용하세요. 이 법칙만 기억하시면 외출 한 번에 수만 원 날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네 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수 온도 설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올까봐 온수 온도를 늘 고온으로 맞춰두고 쓰십니다. 60도, 70도 이렇게요. 그런데 막상 샤워할 때 그 뜨거운 물 그대로 쓰시나요? 아니죠.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라며 찬물을 섞어 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는 온 힘을 다해 물을 60도, 70도까지 데웁니다. 가스를 펑펑 태우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시 찬물로 식혀서 씁니다. 이게 바로 연료를 절반이나 공중에 날려버리는 행동입니다. 끓는 물을 만들어 놓고 얼음을 넣어 마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겨울철 온수 온도는 42도에서 45도 사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샤워할 때 따뜻하게 쓸 수 있어요. 봄, 가을은 40도, 여름은 35도만 돼도 설거지나 샤워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조절기에 숫자가 없고 저중고로만 되어 있다면 무조건 중에 맞추세요. 인천 부평구 조명숙님 74세. 온수 온도를 고에서 중으로만 바꿨는데 한 달 가스비가 6만 원 줄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요. 온수 온도 10도만 낮춰도 가스 사용량이 최대 20%까지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욕실 가셔서 온수 온도 확인하세요. 중이 아니면 지금 바로 바꾸십시오. 여기까지만 실천하셔도 난방비 30% 절약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의 경지로 가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집 자체를 열을 품는 집으로 만드는 환경 관리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돌려도 만들어진 열이 밖으로 줄줄 샌다면 소용없겠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집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40%는 창문을 통해 손실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바꾸기 전에 창문부터 손보라는 겁니다. 가장 쉽고 효과 좋은 방법은 뽁뽁이 단열 시트입니다. 보기 싫다고 안 붙이시는 분들 많은데 뽁뽁이의 공기층이 외부 찬 공기를 막고 내부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 높여주고 난방비를 20% 절약해줍니다. 수십만 원 아낄 수 있는데 미관 때문에 안 붙이시겠어요? 뽁뽁이와 함께 밤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꼭 치세요. 커튼 자체가 단열층 역할을 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기를 막아줍니다. 바닥에는 카펫이나 러그를 깔면 한번 데워진 바닥의 온기가 공기 중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뽁뽁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틀과 문틈의 틈새를 막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작은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면서 실내 온도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문풍지나 웨더 스트립으로 창문과 문 틈새를 꼼꼼히 막으세요. 이것만 잘해도 외풍이 확 줄어들어 체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법 같은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습도입니다. 겨울철 난방의 성패는 습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보다 촉촉한 공기가 열을 훨씬 더 잘 머금고 있거든요. 똑같은 온도의 찜질방도 바싹 마른 핀란드식 건식 사우나보다 증기 자욱한 터키식 습식 사우나가 훨씬 더 뜨겁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면 열이 공기 중 수증기 입자들에 붙잡혀서 오래 머뭅니다. 실제 온도는 같지만 체감 온도는 2도 이상 올라가 훨씬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가습기가 가장 좋지만 없으시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분무기로 커튼에 물을 뿌려주거나 귤 껍질, 사과 껍질을 방에 놔두는 것도 천연 가습 효과가 있습니다. 샤워 후 욕실 문을 잠시 열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습도만 잘 관리해도 보일러 설정 온도를 12도 낮출 수 있고 그만큼 난방비는 절약됩니다. 게다가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질환과 피부 건조의 원인인데 적정 습도는 건강까지 지켜주니 일석삼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김순래님 70세. 가습기를 틀기 시작한 뒤 보일러 온도를 22도에서 20도로 낮췄는데도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달 난방비도 4만 원 줄었고요. 습도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는 최고의 기술은 바로 옷차림과 정부 지원금 100% 활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절약 기술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놓치면 억울하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추위에 약하고 저체온증 위험도 높습니다. 난방비 아낀다고 집에서 춥게 지내시다가 병이라도 나시면 아낀 난방비의 수십 배가 병원비로 나갑니다. 가장 현명한 절약은 건강을 지키는 절약입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라고 하지만 이건 활동량 많은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조금 추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복을 입는 걸 전제로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내복이나 얇은 옷 하나만 껴입어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 올라갑니다. 내복 하나가 보일러 설정 5도와 맞먹는 효과예요. 수면 양말 신고 가벼운 카디건 걸치고 무릎 담요 덮는 것, 이게 돈 안 드는 최고의 난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께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연간 약 29만 5천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가구 구성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전화 129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1월부터 5월까지인데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정당한 혜택입니다. 광주 광산구 최경자님 72세.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몰라서 3년 동안 120만 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려서 올해부터 신청하셨는데 난방비 부담이 확 줄었다고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실내 모드 버리고 온돌 모드 사용하기. 둘째, 예약 모드는 3시간 간격으로 설정해서 집이 완전히 식지 않게 하기. 셋째, 외출 모드는 일주일 이상 장기 외출 때만 사용하고 짧은 외출은 온도만 3도 낮추기. 넷째, 온수 온도는 중으로 설정하기. 다섯째, 창문 단열과 습도 관리로 체감 온도 높이기. 여섯째, 내복 입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이 6가지만 실천하시면 이번 달부터 난방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보일러 바꾸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버튼 몇 개만 제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어디든 환영합니다. 지역 이름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유익했던 팁 하나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 온돌 모두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이웃 어르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영상 하나로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 1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유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주에 알려드릴 수도세 절약 비밀 꿀팁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수도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과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보일러 조절기 앞으로 가셔서 온돌 모두 눌러주시고 예약 3시간 설정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번 달 난방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든든한 겨울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난방비 걱정 없는 포근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